서버 M4 이 서버라는 게 뭘 서버라고 하는 거냐면 여기 서버 드라이버라고 있습니다. 여기 뭉치 큰 거. 요거 서버 드라이버라고 있어요. 서버 M4라고도 하고 서버 드라이버 같은 말이에요. 서버 드라이버, 서버 M4 똑같아요. 찾으셨나요? 네. 얘가 어디 연결되어 있냐면은 우리 장비에 요 옆에 보면 여기 노란색 딱지 붙어져 있는 거 있어요. 화상 주의 딱지죠, 그죠? 네. 뜨거운 거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레드선 띄워놔라. 여기 있는 이 서버 모터하고 여기 있는 서버 드라이버하고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또 어디 연결되는 이 서버 앰프하고는 여기 있는 위치 결정 모듈이라는 거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QD75D2N 모델이라고 써 있죠. 이게 위치 결정 모듈이라는 건데 얘는 명령을 주는 거예요. 명령. 얼리 가라, 얼리 가라, 얼리 가라 이런 명령만 주는 애고 실질적인 서버 관계는 이 서버 앰프하고 모터가 서버 관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명령, 지령 장치. 우리 북한 공자본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는 걸 우리 보통 지령을 내렸다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얘는 지령 장치라고 합니다. 지령 장치. 명령을 내리는 장치. 그래서 명령을 주는 거고 여기는 명령을 받아서 여기 있는 모터를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왜 얘가 그럼 이걸 굳이 고치지 않고 여기서 바로 이걸 못 주냐? 안 돼요. 이유는 모터는 전기를 많이 먹죠. 전기를 많이 먹는데 얘는 그렇게 전기를 많이 못 내줘요. 그래서 전기를 내줄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한 거죠. 여기 있는 건 얘는 AC란 말이에요. AC 모터란 말이에요. AC 모터니까 어떤 전력이 많이 필요하겠죠? AC를 연결할 뿐더러 전력도 많이 필요하니까 여기서 전원을 받아서 그러니까 명령만 받고 명령 받은 거를 지가 알아서 어떻게 계산을 하든 해가지고 그 명령 받은 거를 전기 신호로 바꿔서 얘한테 준다고. 이해되셨죠? 네. 그런데 일단은 서버가 무슨 짓을 하는지를 일단 확인을 해야 되니까 여기 명판에 보면 여기 명판에 여기 플러스 24V 써있고 그라운드 써있어요. 짜잔 초점 24V 그라운드 써있죠? 24V 그라운드 써있는 거는 24V는 24V를 연결하고요. 우리 앞에다가 24V는 24V 연결하고 그라운드는 그라운드 연결하고요. 연결이 다 되셨으면 서버 M4 전원을 켭니다. 물론 여기는 명판에 전원도 켜서 이거 PLC 프로그램 들어가 있어서 잠깐 PLC 안에 빈 프로젝트 좀 띄울게요. 난리 신호 들어가서 방금 전에 신호등 프로그램이 계속 돌아가고 있으면 컨베이어 같은 게 연결되어 있으면 돌아가니까 스탑해놔. 아니면 PLC CPU를 스탑해도 돼요. CPU 스탑하는 게 빠르겠다. 되셨나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 F 쪽에 보면 초점이 이렇게 안 잡히나? 좀 이따가 CPU 레버를 스탑에다 놓으라고. 움직이면 일단 움직이는 거 다 정지. 움직이는 거 다 정지해주세요. 잘 못하겠으면 여기 CPU 커버 열고 여기 레버를 스탑에다 놓으라고요. 그러면 CPU 움직이는 일 없지. 그래서 이 서버 앰프를 보면은 옆에 지금 제 거 같은 경우는 여기 그 서버 S 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서버 온 스위치인데 여러분들도 몇 개가 그 램프가 나간 게 있어요. 근데 어쨌든 램프가 나갔다 들어갔던 스위치를 눌러보면 스위치 온인 상태와 오프 상태를 손으로 느낄 수가 있어요. 토글 동작 버튼이라. 그래서 스위치를 오프에다 놓습니다. 오프. 스위치를 오프에 놓습니다. 되셨나요? 스위치를 오프에 놓으라고요. 전원 다 올린 상태에서. 못 놓으신 분?
다 놓으셨나요? 스위치를 오프에다 놨으면 그런 상태에서 여기 있는 여기 볼스크루 있잖아요. 이 볼스크루를 손으로 움직여 보세요. 물론 거기에 좀 기름이 좀 묻어 있어요. 상관없어. 닦으면 되지. 여기 뭐 저기 필요하신 분들은 닦으면 되지. 갖다 닦아요. 네. 그래서 그냥 움직여보면 움직여진다 이게 그냥. 그죠? 네. 이게 지금 서버가 안 걸려 있어서 그래요. 서버가 안 걸려 있어서 그냥 자유롭게 움직이는 거 이게. 잘 움직이죠? 네. 안 움직이시는 분? 자, 이번엔 다시 한번 서버 온 스위치를 누릅니다. 서버 온 스위치를 누릅니다. 눌렀어요? 네. 다시 이제 여기 있는 리드 스크류를 살살살 움직여 봅니다. 살살살 움직이는데 아니 만져봐. 만져보면은 내가 살아있는 듯한 느낌이야. 그러니까 내가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얘는 시계 방향으로 돌려요. 내가 다시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지는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 그리고 내가 살살 힘을 살짝만 주면 지도 힘을 살짝만 줘. 근데 내가 힘을 세게 주면 지도 세게 줘. 잘 만져보면 내가 살짝 움직이면 지는 반대쪽으로 살짝 움직이려고 한다고. 근데 내가 반대쪽으로 세게 움직이면 지금 내가 힘주는 그 반대 방향으로 힘을 또 세게 준다고. 반 나눠 써도 되겠다, 그죠? 이게 서버가 걸린 거예요. 뭘 느껴보라는지 모르시는 분. 이게 서버 F가 하는 짓이라고.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지령장치에서 명령을 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명령을 준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 서버 F는 현재 위치에서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근데 사용자가 아니면 그 외부에서 이상한 힘이 작동을 해가지고 현재 위치를 틀어버리려고 하니까 서버 F는 현재 위치에 있어야 되니까 그 현재 위치에 있으려고 어떤 그 위치를 고수하려고 계속 에너지를 전기를 주는 거라고요. 모터 쪽에다가. 이해되셨나요? 예. 요게 이제 서버 F가 하는 짓입니다. 근데 이제 이 서버 F 안에 뭐 PID로 제어를 한다든지 뭐 위상 제어를 한다든지 뭐 등등의 여러 가지 기법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만드는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고 이제 우리는 그거를 갖다가 잘 활용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예. 그러니까 이제 명령을 1cm로 가라고 위에 여기 있는 지령장치에서 이 지령장치에서 명령을 1cm 가세요라고 가면은 여기 있는 서버 F는 그 명령 받고 무조건 1cm 가는 거에만 집중을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리고 이제 외부에서 방금처럼 이런 노이즈나 외란이 있으면 그거를 상쇄시키기 위해서 무조건 앰프에서는 목표치까지 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이게 서버 F가 하는 일이에요. 네. 뭐까지만 설명하면 되나? 일단 배선만 설명을 좀 드릴게요. 배선. 이렇게 보면은 이 위치 결정 모듈 여기 큰 거에서 선이 지금 원리 와 있냐면 이 기판에 이 안쪽에 지금 이 뒤쪽 기판으로 지금 배선이 돼 있어요. 이 라인이 쭉 와가지고 요 선으로 와 있다고. 이해되었습니까? 네. 이리 와서 이 기판에서 신호를 좀 따다가 결국은 1이 들어와요. CN1. 여기 옆에 보면은 CN1이라고 써 있어요. CN1. 찾으셨나요? 네. 1, 2, 1구의 신호선이 와 있고 여기 지금 보면은 빨간색, 흰색, 검정색 선 보이죠? 요 선은 어디가 있냐면 여기 이제 모터로 갑니다. 모터의 요 부분. 모터에 이제 전력이 들어오는 부분으로 들어오는 거고 모터 뒤에 또 다른 선이 있어요. 그죠? 모터 밑에 쪽에 또 다른 선이 있잖아요. 그 선이 어디로 오냐면 CN2로 옵니다. CN2. 이해되셨습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전력선이에요. 220V가 들어오는 시기 CNP1에 들어오는 거는 전력선입니다. 여기 L11, L12도 전력선이에요. 220V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 그래서 220AC가 들어와서 여기 있는 그 서버 앰프가 그 전력 받은 거를 명령을 받아서 이 모터에 맞는 신호로 변환을 해주는 거예요. 이 모터에 맞는 신호로. 서버 앰프가 하는 역할이. 이해되셨죠?
근데 그게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명령에서 받은 만큼만 모터 쪽에다 신호를 주는 거라고요. 이해되었습니까? 여기까지만 하면 되나? 하나 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여기 서브 앰프가 있는데 요즘 나온 거는 이 서브 앰프 여기 커버를 올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 있는 커버를 이렇게 올릴 수가 있어요. 근데 요즘 나오는 건 여기 버튼이 없어요. 여기 버튼이 없는데 얘는 일단 버튼이 있으니까 해보겠습니다. 버튼 찾으셨나요? 그 버튼의 맨 왼쪽이 모드 버튼이에요. 모드 버튼. 모드 버튼을 누르면은 숫자가 이렇게 돌아갑니다. 로테이션 되면서 계속 그 버튼 누르면은 똑같은 값들이 로테이션 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확인되십니까? 네. 돌리다가 보면은 PA01이라고 찍히는 데가 있습니다. PA01 찾으셨나요? 네. 거기서 이제 업 버튼을 누르면은 A01, A02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메뉴가 전체적으로 큰 메뉴가 있고 거기서 업다운, 그 큰 메뉴에서 업다운 버튼을 누르면 그 밑에 세부 메뉴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 세부 메뉴 중에 A07번 보세요. A07 찾으셨나요? A07에서 셋 버튼을 눌러보면은 맨 오른쪽이 셋 버튼이에요. A07 거기 언더바 1로 돼 있어요. 언더바 1 그죠? 언더바 1이라는 얘기는 그냥 1값으로 들어가니까 7번 파라미터는 1값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빠져나오려면 업이나 다운 버튼을 누르면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운 버튼을 A06 가봅니다. A06으로 못 오신 분? A06 다 들어와 있으신가요? 네. A06에서 다시 셋 버튼 누르면 512로 세팅되어 있을 거예요. 되셨나요? 네. 요게 이제 전자 기어라는 건데 이따가 설명을 줄 거예요. 근데 이제 A06번이 분자값이고 A07번은 분모값인데 분수에서 1분의 512가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앰프의 설정이. 전자 기어라는 게 우리 자전거의 기어 있죠. 자전거의 기어 1단, 2단, 3단, 21단 기어 이렇게 있잖아요. 얘들 전자 기어라고요. 근데 기어인데 512배가 돼 있다고요. 1분의 512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자 기어는 내가 숫자 값 하는 대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값을 한번 바꿔볼게요. 예? 네. 값을 바꾸는데 이따는 다시 또 수정을 해야 돼요. 어쨌든 512 값을 바꿀 건데 이 상태에서 셋 버튼, 512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셋 버튼을 누르면 512가 깜빡깜빡거립니다. 그렇죠? 네. 거기에서 업 버튼 한번 살짝 한 번만 눌러보면 513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값을 바꿀 수가 있다고요. 이해되셨죠? 네. 저기 깜빡일 때 다시 셋 버튼 누르면 그 값으로 고정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자, 다시 512로 바꿀 거예요. 그래서 셋 버튼 다시 누르면 깜빡깜빡거리죠? 네. 그 상태에서 다운 버튼 눌러서 512로 바꿀게요. 다시 셋 버튼 누르면 512로 세팅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식으로 파라미터 값을 바꿀 수가 있다고요. 근데 이 파라미터 개수가 되게 많아요. 한두 개가 아니고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A 파라미터만 몇십 개가 되고 지금 PA01에서 지금 PA06 들어온 거잖아요. 어떤 거는 이제 그 다음 파라미터는 PB가 있고 PC도 있고 PD도 있고 해서 파라미터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그럼 이런 파라미터를 다 건드리는 거냐? 그건 아니고 기본 파라미터가 A고 그러니까 A를 가장 많이 건드리고 그 외에 이제 B나 C는 아주 상세 파라미터여서 진짜 특화시킬 때 장비에 최적화시킬 때 그럴 때 이제 조금씩 건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근데 지금 우리가 쓰는 거는 그렇게 정밀한 게 아니어서 기본 파라미터에서 그 전자기업만 건드려도 크게 문제는 안 돼요. 거기에다가 뭐 여기 있는 이제 모터의 회전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도 여기 있는 파라미터에서 건들 수가 있는데 그건 이따 이제 교재 보면서 다시 설명하기로 하고 현재는 어쨌든 파라미터가 6번은 512가 돼 있고 7번은 1값으로 돼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일단 여기서 빠져나올 건데 그냥 깜빡이지 않는 상태에서 업다운 버튼을 누르면 파라미터는 빠져나옵니다. 되셨나요? 네. 이번에는 다시 그 모드 버튼을 돌리다 보면 RD ON이나 RD OFF로 나오는 데가 있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서버 온 스위치가 전부 다 켜져 있기 때문에 RD ON이라고 이렇게 글씨가 써져 있을 거예요. 네.
됐나요? 근데 그 서버 스위치를 오프 시킬게요. RDOF로. 서버 스위치를 오프 시키면 RDOF로 바뀔 거예요. 바뀌었습니까? 네. 여러분들 교재 어디를 참고하면 되냐면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은 정답이야. 지금 여러분들 서버 드라이브가 일단 서버 드라이브 앰프하고 모터하고는 짝으로 팔아요. 이 서버 드라이버가 용량 큰 거는 당연히 크기도 크겠죠. 전기를 많이 공급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서버 모터하고 앰프하고는 짝으로 판다. 해당 앰프가 물론 이제 큰 앰프로 작은 모터를 돌려도 됩니다만 굳이 그럴 필요가 없죠. 돈이 비싸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 거에 약간 생김새는 틀리지만 지금 이제 여기 커버를 열어서 확인을 하는 건데 실질적인 구성으로는 지금 여기 서브 앰프가 있으면 아까 그 전원 단자가 이렇게 들어온 거 확인했었잖아요. L1, L2 해가지고 그죠? 근데 지금 이제 원래는 앞쪽에 뭐 노이즈 차단기라든지 그러니까 노이즈 차단기 뭐 전자접촉기 이런 걸 해가지고 다 구성을 한 다음에 전기를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런 게 지금 우리 건 생략이 돼 있어요. 이해되셨죠? 그냥 라인으로 그냥 전원만 들어가고 있고 필터 한 개는 달았나 보다. 필터 한 개는 달았네요. 전원 필터 하나는 달았네요. 그렇게 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CN 1번 지령장치 위치 결정 모듈이라는 거가 지금 커넥터 모양은 좀 다릅니다만 CN 1번으로 지금 이렇게 다 연결이 돼 있다고요. 이해되셨나요? 위치 결정 모듈에서 지금 여러분들 장비를 보면 여기 있는 위치 결정 모듈에서 선으로 쭉 연결돼 가지고 여기 CN 1번 커넥터가 지금 이렇게 연결돼 있는 거라고요. 이해되셨죠? 이 부분을 말하는 거고, 그리고 실제 모터 앰프에서 UVW 아까 흰색 선, 여기 앰프에 흰색 선, 검정색 선, 빨간색 선 있었잖아요. 그 세 가닥 선이 이렇게 해서 모터 전원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다고요. 이해되었습니까? 그리고 이 서버 모터라는 거 뒤에는 엔코더라는 게 달려 있어요. 엔코더라는 게 달려 있는데 그 엔코더의 신호를 앰프가 받습니다. 그래서 CN2 쪽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고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CN3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거는 이게 아마 USB 포트로 연결이 될 거예요. 여기 보시면 커넥터 여기 보시면은 CN5번이라고 해서 USB 커넥터 있죠? CN3번 이더넷 커넥터도 있고, 그죠? 이게 이제 여기 아까 파라미터들이 아까도 여러분들 돌려봐서 대충은 알겠지만 파라미터가 되게 많아요. 그걸 일일이 버튼 눌러서 세팅하면 시간도 오래 걸릴 거고 자칫하면 미스 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MR 컨피규레이터라는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일일이 다 세팅을 한다. 깔려있나 모르겠네. 하나 있네요. 여러분들 것도 아마 깔려 있을 거예요. MR 컨피규레이터라는 게 있어서 여기에서 파라미터를 다 설정을 한다고요. 이해되시나요? 여기 보면은 볼까요? 파라미터 세팅. 이런 이제 파라미터들이 원체 많아서 지금 파라미터 A만 해도 1번부터 32번까지 있잖아요. 이런 거를 이제 필요에 따라서 세팅을 하는 건데 보통은 디볼트 값을 쓰고 그 중에 우리가 지금 전자기업이 하나를 건드린 거예요. 이해되었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파라미터 B는 게인이나 필터에 관련된 거고, 그리고 파라미터 C는 뭐 이제 추가적으로 더 이제 내가 좀 더 확장해서 좀 더 뭐 정밀한 제어가 필요하거나 할 때 뭐 그때 이제 이런 내용들을 건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써가지고 라이팅을 하면 되는 거예요. 원래는 이걸 일일이 파라미터를 다, 만약에 서버 모터가 서버 앰프가 10대다 그럼 10대를 다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버튼 눌러가면서 세팅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세팅해가지고 거기 그 USB 커넥터 물려가지고 그냥 전송하면 된다고요. 이해되셨나요? 네, 현장에서 이제 그렇게 작업을 하는데 지금은 아예 이 버튼 자체가 사라졌어요. 최근에 나온 것들은 아예 이런 버튼이 아예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냥
그 소프트웨어에서 세팅한 다음에 그 앞에 그냥 쑥 밀어 넣는 식으로. 그래야 일이 빠르기 때문에. 여하튼 지금 이제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고, 이것도 이제 계략적으로만 나온 건데, 이 서브 앰프 쪽에서 이제 서브 모터 쪽 연결되어 있고, 엔코더 케이블 연결되어 있는 거 있고, 아까 여기 라인, 우리 건 되게 삼상이 아니라 단상 들어옵니다. 220전원. 220전원이 들어가가지고 에러 널트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 확인했었고요. 여기 밑에도 L11번하고 21번도 그대로 연결되어 있는 거 확인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원이 지금 현재 연결이 되어 있고, 여러분들 교재 페이지 144페이지, 145페이지에 가보면 위치 결정 모듈하고 서브 앰프하고가 어떻게 결선되어 있는지가 나와요. 위치 결정 모듈에서, 여기서 말하는 위치 결정 모듈은 아까 설명드렸던 요거, 이 위치 결정 모듈의 이 커넥터, 요 커넥터를 납땜하는 작업을 해요. 물론 이제 여기 있는 커넥터는 파는 거고, 이 끝단, 이 반대편에 선이 나오면 그 선 작업을 별도로 해줘야 됩니다. 그걸 이제 하네스 작업이라고 그래요. 이 커넥터 작업을 하네스 작업이라 해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람이나 이런 데 부인 요청하는 거 보면, 거기 보면 이제 하네스 작업 뭐 이런 거 있어요. 커넥터 작업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지금 이렇게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내부에 요 기판이 떠져 있어서, 우리 앰프 쪽에 밑에 기판이 있는데, 그 기판에 이런 식으로 지금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저런 기판을 뜨지 않으면 이런 중계 단자대라는 걸 써야 돼요. 지금 위치 결정 모듈에서 커넥터로 왔잖아요. 그 커넥터로 여기에다 꽂는 거예요. 이해되었습니까? 여기다 꽂으면 그 선이 반대편에 이렇게 그 Y 단자를 연결할 수 있는 접속 단자를 이렇게 나와요. 이제 거기서 선 빼가지고 이쪽 서버 앰프 쪽 커넥터와 필요한 것들을 일일이 여기서 하나씩 연결해야 된다고. 이 작업이 귀찮으니까 이 장비 만들 때 이 장비를 15대 세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작업을 하기 싫으니까 이거를 PCB 기판으로 뜬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우리 앰프에다가 지금 박아 놓은 거라고요. 이해되셨죠? 근데 결선은 저렇게 돼 있다고요. 뭐 클리어, 지금 뭐 클리어 컴 14번이 지금 디오 컴 46번에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고요. 이해되셨죠? 근데 요즘에는 저런 결선 작업을 안 해요. 왜 안 하냐면은 저 케이블들이 요새는 이제 광 케이블로 다 바뀌어가지고 광 케이블을 선 두 가닥만 딱 꽂으면 돼요. 아예 이 작업이 없어졌어요.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통신으로, 광 케이블 통신으로 카렌트 전송하고 뭐 이래가지고 이거 자체 작업이 사라졌어요. 근데 어쨌든 현장 가보면 아직도 이거는 세팅되어 있는 게 있다고요. 그래서 위치 결정 모듈, 즉 지령 장치라는 거에서 서브 앰프의 커넥터 1번에 이러한 게 현재 결선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방금 전에 여러분들이 S-ON 스위치라는 거 사용했었잖아요. S-ON 스위치 온오프 했었잖아요. 그 S-ON 스위치도 서브 앰프 쪽에 여기에 스위치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스위치를 ON 시키면 아까 서버, 우리 스크리어 손으로 돌려봤었잖아요. 그게 이제 서버가 동작을 했던 거고, 이 스위치가 오프가 되면은 동작이 안 됐던 겁니다. 서버 앰프 보면은 여기 비상정지 버튼 있죠, 요거. 요 비상정지 버튼이 여기 이머전시 서버 앰프를 강제로 정지시키는 버튼입니다. 비접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리셋 버튼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리셋 버튼. 리셋 버튼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여기 RES라고 녹색 버튼이 있어요. 여기께 찾았습니까? 이거 뭐 이제 과전류가 흘렀거나 서브 앰프에 이런 과전류로 에러가 생기면은 알람이 뜨면서 리셋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 리셋 버튼을 눌러야 앰프가 정상적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버튼을 요 회로도 보고 요 회로도에 따라서 구성을 해 놓은 겁니다. 근데 지금 정전하고 역전 스트로크 그 센서는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연결 안 돼 있고 위치 결정 모듈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기는 그냥 이렇게 그냥 붙어 있습니다. 그냥 컴퓨터에서 요게 지금 서브 앰프에 연결이 되어 있다 하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이제 여러분들이 서브 앰프를 건드렸던 건데, 거기 지금 서브 앰프 모드 버튼을 누르면은 요 큰 메뉴가 회전을 했던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 중에 기본 파라미터의 PA02를 여러분들이 이제 설정해서 들어갔던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 안에 이제 요거까지 온 겁니다. 지금 RDOF라는 레디 오프, 레디 온 요 신호인데 서버 온 스위치를 누르면 저 RD가 온이 되고 그 서버 오프 스위치, 그 서버 온 스위치를 오프 시키면은 저 시그널이 RD 오프로 바뀌어요. 그래서 지금 RD 오프로 온 거예요.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서버 F2에서 서버 모터를 조급 이동, 수동으로 구동시킬 수가 있어요. 그걸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테스트 그 업 버튼을 눌러보면은 RD 오프에서 업 버튼을 눌러보면 저렇게 테스트 1이 나와요. 테스트 1. 글씨가 약간 이상하게 조금 생긴 건데 테스트 1번까지 오면 됩니다. 4번 누르면 돼요. 되셨나요? 찾으셨나요? 찾으셨나요? 네, 그 상태에서 셋 버튼, 맨 오른쪽에 있는 셋 버튼을 2초 이상 누르고 있으면 DO-01에서 점점점점이 깜빡이고 있을 거예요. 됐죠? 업 버튼을 누르면은 리프트가 밑으로 내려가고요. 다운 버튼으로 위로 올라와요. 근데 이거 기계 안 받게 리프트가 위아래 축에 끝단에 박지 않도록 조절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업이나 다운 눌러보세요. 그럼 리프트가 움직입니다. 서버 앰프에서 그 버튼을 눌러보면 수동으로 이렇게 움직여요. 리프트가 여기 있는 리프트 요거 리프트가 이렇게 움직여요. 확인되시나요? 네. 근데 이게 요새 나오는 이 서버 앰프 요새 거는 이 버튼 자체가 없어서 이걸 여기서 테스트를 못 해봐요. 위치 결정부터 연결해서 테스트를 해야 돼요. 여하튼 여기서 수동 조작이 가능하다고요. 안 되시는 분? 셋 버튼 2초 이상. 아니, RD 오프에서 버튼을 4번 누르면 테스트 1번 온다고. 그래서 누르고 있으면 DO01이 온다고. 근데 업을 누르면 밑으로 내려오죠. 이유는 모터의 정해전 방향 신호가 지금 리프트가 이게 위에 벨트 걸려 있어서 거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터는 지금 위쪽 쳐다보고 있잖아요. 위에 벨트가 걸려 있어서 이렇게 거꾸로 돼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도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 모터가 정회전으로 정회전 방향을 업이라고 보는 거고, 모터 자체의 역회전을 다운이라고 보는 건데, 정회전이 리프트는 이제 아래 방향으로 구성을 해놨기 때문에 아래로 내려가는 거니까, 리프트가 업다운이라는 게 아니라 서버 모터 차원에서 서버 모터가 정회전 쪽으로 도는 거, 그걸 말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전기적으로 서버 앰프하고 모터가 이상 없이 연결이 잘 돼 있는가를 테스트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테스트 1번 모두 들어갔던 거예요. 되셨나요? 빠져나오려면은 셋 버튼을 2초 이상 또 누르고 있으면 나와요. 그럼 테스트 1번으로 또 나와요. 그죠? 네? 알려줄 거예요. 그럼 테스트 1번으로 나오는데 다시 한번 모드 버튼을 눌러서 C가 나올 때까지 누르시면 C. 물론 네, 거기에서 숫자 나오시던 분들도 있고 숫자 나오던 분들은 내비두고 C가 나오도록 확인되셨나요? C에서 다시 셋 버튼 한번 누르면 숫자가 깜빡깜빡 움직이는 데까지 움직이시면 돼요. C가 나오면 셋 버튼 한번 누르면 숫자가 깜빡깜빡 거릴 거예요. 모두 버튼 눌러서 C 셋 버튼 누르면 숫자가 깜빡깜빡 거릴 거예요. 또 뭐
숫자가 막 움직이는 게 보일 때까지 돌리면 돼요. C에서 셋 버튼 한번 누르면 숫자가 막 움직여요. 숫자가 막 움직이면 정상이에요. 내려온다. 이게 위치감이. 위치 값이 아니라 엔코더 값이라고 합니다. 엔코더 값. 엔코더 설정을 했는데 근데 멈추면 안 되죠. 끝에는 없지 않아요? 지금 보면 막 숫자가 막 깜빡깜빡깜빡 거리잖아요. 그죠? 네. 제가 왜 그게 뭐냐면 옛날에 혹시 볼마우스 뜯어보신 분? 볼마우스 뜯어보신 분? 네? 이게 볼마우스를 이렇게 뜯어보면요 옆에서 찍은 게 없나? 여기 보면은 여기가 원래 볼이 있던 자리고 이 볼이 회전을 하면 여기죠? 볼이 여기 볼이 회전을 하면 여기 톱니바퀴 보이죠? 이 톱니가 회전을 하는 거예요. 톱니가 회전을 하면 한쪽에서는 빛을 쏘고 한쪽에서 빛을 받고 있거든요. 톱니 사이로 빛이 들어갔다 톱니가 지나가면 빛이 들어갔다 잘렸다 빛이 들어갔다 잘렸다 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제 개수를 세는 거예요. 빛이 들어왔다 잘렸다 들어왔다 잘렸다. 그러면 이제 얼만큼 그 톱니바퀴가 얼만큼 회전하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 개수에 따라서 화면의 마우스 포인트를 움직이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게 마우스가 구동하는 원리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엔코더의 이 구조요. 엔코더의 구조. 광학식 엔코더의 구조. 이 광학식 엔코더라는 게 요래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슬릿이 됐던 톱니가 됐던 거기서 LED 이제 빛을 쏘는 쪽이고 여기는 슬릿이 있는 거죠. 슬릿이 가는 눈금, 구멍이 뚫린 눈금 이게 있어가지고 반대편에는 이제 슬릿판에서 전기 이제 빛을 받아요. 빛을 받으면 여기 돌아가는 거에 의해서 여기 지금 플러스 A 뭐 마이너스 A가 나오는데 일반적으로는 상이 90도 틀어져서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가 먼저 올라가고 뒤에가 나중에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톱니바퀴가 정방향으로 회전하는지 역방향으로 회전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빛을 받는 게 두 개잖아요. 여기 지금 저기 수광소자란 말이에요. 우리 포토커플러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포토커플러 식으로 한쪽에는 그 LED가 있는 거고 톱니바퀴가 있는 거고 톱니바퀴 반대쪽에 그 포토 트랜지스터 전기를 빛을 받으면 전기가 통해주는 소자 그게 두 개가 있다고요. 그럼 톱니바퀴 이 톱니바퀴가 정회전으로 돌 때는 1번, 2번이 들어오는데 역회전 할 때는 2번, 1번이 들어온다고요. 순서가 이해되었습니까? 이 빛은 하나 쏘는데 톱니바퀴에 따라서 회전하는 거에 정회전으로 할 때, 역회전을 할 때마다 1번이 먼저 들어오고 2번이 먼저 들어오고 또는 2번이 먼저 들어오고 1번이 먼저 들어오고 한다고요. 그래서 1번이 먼저 들어오고 2번 들어오냐 2번이 먼저 들어오고 1번이 들어오냐에 따라서 얘가 정회전으로 회전하고 있는지 역회전으로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고요. 이해되셨죠? 거기와 더불어 얘가 얼만큼 회전하는지도 알 수가 있다고요. 펄스 개수를 세면 여기 있는 그 회전 디스크가 얼만큼 회전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었습니까? 이게 이제 서버 모터예요. 서버 모터라는 게 별게 아니라 일반 우리 여러분들이 쓰는 모터에다 뒤에다가 엔코더 달린 거. 그래서 모터가 얼만큼 회전했는지를 알 수 있는 모터가 서버 모터라고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 장비 뒤에 그냥 모터 전원선만 있는 게 아니라 위쪽에 여기 위쪽에 모터 전원선만 있는 게 아니라 아래쪽 커넥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 아래쪽 커넥터가 엔코더 커넥터예요. 그래서 요걸 엔코더라고 하는 이게 광학식 엔코더인데 그 모터 축에 그 엔코더가 달려가지고 모터가 얼만큼 회전하는지를 알 수가 있다고요. 이해되셨나요? 물론 이제 정회전인지 역회전인지도 그 신호 들어오는 거에 따라서 알 수가 있고요. 이해되었습니까? 그리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지금 맨 바깥에 있는 슬롯만 있는데 가운데 그러니까 가운데 한 바퀴 회전할 때마다 구멍을 하나 뚫어놔서 이 원판에 여기다 구멍 하나를 뚫어놔요. 한 바퀴 돌을 때마다 한 번씩 신호가 나오겠죠. 구멍 하나 뚫어놓으면
여기도 이제 LED 하나 더 달아놓고 여기다 구멍 뚫어 놓으면 한 바퀴 돌 때마다 한 번씩 신호가 나올 거 아니에요. 걔는 Z상이라는 이름을 붙여요. Z상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여기는 지금 A 플러스 A 마이너스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일반적으로는 A상, B상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신호 들어오는 걸 여기는 플러스 A, 마이너스 A라고 이름을 붙여놨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A하고 B라고 이름을 붙여놓는다고요. 그래서 엔코더에서 나오는 신호가 일반적으로 세 가지 신호가 나와요. A상, B상, Z상이 나온다고요. 근데 A상, B상은 지금 A가 먼저 들어올 거냐, B가 들어오기, 플러스 A가 먼저 들어올 거냐, 마이너스 A가 먼저 들어올 거냐 해서 A, B, 그러니까 개수. 말 그대로 저기에서 신호가 이 온오프 되는 이 개수. 이해 안 가시나요? 그러니까 서브 모터가 회전하면 빛이 들어왔다 잘렸다 들어왔다 잘렸다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빛 들어왔다 잘렸다를 개수를 셀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세는지 간에 밑에 안에서 그럼 그 개수 세면서 이 모터가 얼마큼 회전했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만약에 모터 구멍이 여기는 이 엔코더 구멍이 10개 뚫렸다고 합시다. 그러면 10번 온오프가 되면은 이 한 바퀴에 구멍이 10개가 뚫렸다고 치면 10개가 온오프가 되면 한 바퀴 도는 거잖아요. 만약에 100개가 뚫렸으면 100번 신호가 온오프가 되면 100번 한 바퀴 도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알 수가 있다고 얼마큼 돌았는지를 회전할 수 있는지를. 근데 우리 거는 얼마큼 뚫려 있냐면 여러분들이 쓰는 이 모터는 몇 개 뚫려 있냐면은 2에 22승계가 뚫려 있어요. 여기는 눈으로 봐도 별로 안 뚫려 있잖아요. 기껏 해봐야 한 200개 뚫려 있을 것 같아요. 기껏 해봐야. 우리 거는 2에 22승계가 뚫려 있다고요. 이만큼이 뚫려 있어요. 419만 개가 한 바퀴 돌면. 이렇게 만드는 이유는 그만큼 정밀하게 움직여야 되니까. 이해되셨나요? 물론 이제 여기는 엔코더도 이제 반도체 만들듯이 만들어요. 이것도 그냥 그 기계로 구멍 뚫는 게 아니라 반도체 소자 만들듯이 그런 식으로 만들어요. 하여튼 우리 건 이렇게 많이 돌아요. 이런 신호가 있고 이거 책에 나와 있는 거 없어요. 한 바퀴 돌 때마다 나오는 신호도 있고 여기 가운데 구멍이 하나 뚫려가지고 한 바퀴 돌 때마다 나오는 신호도 하나 있다고요. 그건 Z상, G상. 우리가 지금 요거 이제 419만 개 나온다는 거는 A상하고 B상. 근데 A상이 먼저 나오고 B상이 먼저 나올 거냐, B상이 나오고 A상이 먼저 나올 거냐에 따라서 정회전이냐 역회전이냐를 구별할 수가 있다고요. 이해되셨죠? 여하튼 서브 모터는 똑같은 모터인데 얼만큼 회전할 수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모터가 서브 모터라고요. 여러분들 쓰고 있는 이 모터가 서브 모터고 이 서브 모터 뒤에 엔코더가 달렸는데 그 엔코더가 광학식 엔코더일 수도 있고 뭐 자기식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회전할 때마다 얼마큼 회전하는지를 알 수 있다. 이게 키포인트라고요. 이해되셨죠? 이게 좀 더 자세히 나오네요. 이런 로타리 엔코더가 있는데 여기 지금 회색 선으로 이렇게 빙글 돌아 있는 게 A상이란 말이에요. A상 신호가 나오는데 A상이 먼저 나오고 B상이 나올 거냐, B상이 먼저 나오고 A상이 나올 거냐, 이거는 방향만 하는 거고 어쨌든 개수 몇 번 얼만큼 많이 회전하는가 그거는 A상에서 나오는 개수를 세면 되니까 하나만 세면 되니까요. 이해되셨죠? 근데 그거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지금 구멍 하나만 뚫린 거 있잖아요. 오케이? 요 하나가 Z상이라고요. G상. 그래서 한 바퀴 딱딱 돌 때마다 나오는 신호도 만들어 놨다고요. 써먹으려고. 이해 안 되신 분? 이런 엔코더가 아까 이제 A상, B상 설명드린 게 A상이 먼저 온오프가 되고 그 다음에 B상이 온이 된다고요. 그래서 이게 역회전인지 정회전인지 알 수가 있다고요. 이렇게 시계 방향 돌 때는 A상이 먼저 나오고 B상이 나오는데 역회전할 때는 B상이 먼저 나오고 A상이 먼저 나온다고요. A상이 나중에 나온다고요. 그래서 역회전, 정회전하고 있는지 역회전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고요. 이해되십니까? 그런 이런 광학식 엔코더가 이 뒤에 붙어 있다고요. 이게 광학식인지 자기식인지는 저도 찾아봐야 되는데 하여튼 그게 밖에 있다고요. 우리 거. 근데 우리 거는 419만 개라고요. 한 번 돌 때마다.
물론 저게 작은 것도 있어요. 2에 25, 그 LS 산전에서 나오는 거는 2에 19승계. LS 산전에서 나오는 거는 지금 최근에 나왔던 게 제가 최근에 파악했던 게 본 게 2에 19승계. 그러니까 벌써 많이, 그러니까 2배, 4배, 8배, 그죠? 1, 0, 9. 그러니까 8배 차이가 나는 거죠. 정밀도 차원에서. 얘가 8배가 더 높다고요. 훨씬 정밀하다고. 모터가, 우리가 쓰고 있는 모터가. 그러니까 PLC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 기술이 좋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 모터 기술, 센서 기술 이런 게 좋아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반도체는 다 거기서 거기에 지금 삼성도 반도체 만들고 있잖아요. 이 PLC 자체, 이 CPU 자체는 이제 크게 중요한 게 안 돼버렸어요. 이제. 근데 그 외부적으로 쓰는 기계들이 같이 좋아야 전반적으로 시스템 성능이 좋아지는 건데 지금 그런 성능은 좀 딸리는 거죠. 오케이? 진짜 반응 없어. 그래서 이제 서버 그 앰프에서는 모터를 돌리기도 하고 모터가 얼만큼 돌았는지를 신호를 받기도 한다고요. 이해되었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까 여러분들한테 그 설명 드렸던 것 중에 아까 하나는 1로 세팅되어 있었고 하나는 512로 세팅이 되어 있었잖아요. 이게 뭐냐면 우리 위치 결정 모듈, 여기 지금 지령 장치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수식 같은 거 일단 생각하지 마시고 지령 장치라고 하는 게 위치 결정 모듈인데 문제가 되는 건 우리 위치 결정 모듈은 좀 옛날에 나온 거고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서버 앰프는 최근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최근 거여서 무슨 문제가 있냐면 우리 위치 결정 모듈은 모터의 엔코더 값으로 넣을 수 있는 게 최대 65,000까지밖에 못 넣어요. 우리 위치 결정 모듈 지금 거기 QD75D2N이라고 써 있는 거 있잖아요. 찾으셨나요? 지령 장치라고 한 거 아까 우리 위치 결정 모듈 이거 위치 결정 모듈이 엔코더 값으로 넣을 수 있는 게 65,000까지밖에 못 넣는다고요. 네? 그러니까 한 바퀴를 돌면은 65,000밖에 못 넣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실제 우리 서버 모터가 우리 서버 모터는 실제 몇 개가 나온다고요? 우리 서버 모터는 몇 개가 나온다고요? 400만 개. 그리고 뒤에는 저기 좀 복잡하니까 우리 건 400만 개가 나오고 얘는 이 위치 결정 모듈은 기껏해야 6만 개밖에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대책이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서버 앰프 입장에서 뻥튀기를 해주는 거야. 서버 앰프 입장에서 펄스 하나만 위치 결정 모듈에서 펄스 하나만 신호가 들어와도 서버 앰프에서 100개 또는 1000개로 뻥튀기를 해줄 수 있는 기능을 넣는 거예요. 이게 위치 결정 모듈 옛날 거에서도 제어를 할 수 있게끔 쓰게끔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서버 모터가 바뀌었다고 해서 PLC 전체를 다 바꿀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이해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옛날 거 쓸 거면 쓰고 서버 앰프하고 모터는 지금 거 새로운 거 나온 거로 써라. 그럼 쓸 수 있게끔 해줄게. 그래서 가운데다가 전자 기어라는 걸 놔가지고 그 전자 기어라는 게 위치 결정 모듈에서 신호 하나 주면은 10배, 100배, 1000배 이렇게 뻥튀기 시킬 수 있게끔 만들어 놨다고요. 물론 축소시킬 수도 있어요. 반대로 2분의 1배, 4분의 1배 이렇게 축소시킬 수도 있는데 우리 거는 위치 결정 모듈이 6만 개밖에 안 되고 여기 있는 그 서버 모터는 겁나게 크니까 여기서 이제 중간에 뻥튀기 해줄 게 있어야 되는데 그 뻥튀기 시켜주는 게 전자기어라고. 이해되셨습니까? 근데 그 전자기업이 배수를 512배를 해놓은 거야. 우리 아까 1분의 500, 그러니까 그 밑에 파라미터 7번은 1 돼 있었고 파라미터 6번이 512 돼 있었잖아요. 그게 7번이 분모고 6번이 분자값인데 분자가 512배로 돼 있다고요. 1분의 510이니까 512배로 돼 있다고요. 이해되었습니까? 그게 이제 교재에 이런 걸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령장치에서 펄스를 주는데 중간에 전자기어라는 게 있어서 이 모터의 시스템이랑 맞춰줘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 거는 레볼루션 한 바퀴 돌 때마다 400만 개의 펄스가 나오니 그러면 이 두 개를 곱한 값, 지령 펄스하고 여기 전자기업이 두 개를 곱한 값이 이 검출기 회전한 값이 나와야 된다고요. 그래야 위치 결정 모듈에서 제대로 연산을 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따가 세팅을 할 건데
전자기업이가 지금 512배가 돼 있어요. 전자기업이가 512배가 돼 있는데 그럼 이제 얼마를 넣으면은 이게 될 거냐 이거죠. 그러면은 이거를 512로 나누면 되죠. x 값을 구하려면 네? 네. 그럼 x 값이 얼마가 나오면 8192가 나와요. 8192 곱하기 512 하면 이거 나온다고요. 물론 이제 정확하게 뭐 1펄스에 1마이크로 가게끔 하겠다. 뭐 이거는 따로 계산을 해줘야 되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쓰는 거에 단순하게 계산을 하려면 전자기업이하고 우리가 저기 지령장치라고 하는 지령펄스라고 하는 위치결정 모듈에 그 레볼루션당 펄스 값이라는 게 있어요. 엔코더에서 얼만큼 펄스가 나오는지. 근데 이 값을 위치결정 모듈에서 6만까지밖에 못 넣는다고요. 그냥 다이렉트로 400만을 넣으면 되는데 최근 건 넣어요. 위치결정 모듈이 아니라 최근에 나온 심플 모션이라고 별도의 MS77 모듈이 새로 나왔는데 거기는 이 값을 그대로 다 때려 넣어도 돼요. 419만 개를 그대로 1대1로 때려 넣으면 된다고요. 전자기업이는 1대1로 해놓고 이걸 다 때려 넣으면 되는데 지금 우리 거는 이 값이 안 들어간다고요. 이 값이 안 들어가서 8192 값을 넣을 거고 전자기업에는 512배를 해놓을 거예요. 그럼 두 개를 곱한 값 하면 이 값이 나오잖아요. 곱하면 나와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맞춰서 쓴다고요. 이해되시죠? 우리 게 서브 모터가 너무 분해력이 커서 굳이 그렇게 클 필요 없는데 이 정리 만들 때 이제 저 모터를 썼기 때문에 어쨌든 전자기업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거 같은 경우는 여기 이쪽에서는 펄스는 어쨌든 이미지로 줄 건데 이쪽에 모터가 한 바퀴 돌 때 나오는 펄스 수는 몇 개냐를 8192로 세팅을 할 거고요. 여기 지금 그 CDV, CMS라고 하는 전자기업이는 512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 우리 거 검출기는 2에 22승계 얘 펄스가 나온다고요. 레볼루션당. 그래서 이 값을 맞춰 준 거라고요. 여기는 좀 다른 얘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 거는 지금 이렇게 세팅이 돼 있다고요. 이해되셨죠? 이제 파라미터 얘기가 나오는데 모드 버튼을 누르면 이런 여러 종류의 파라미터가 이렇게 큰 파라미터가 회전을 하는 건데 그 중에 여러분들이 기본 설정 파라미터를 세팅을 했던 거고 그 중에 6번하고 7번이 전자기어에서 분모 분자를 그 설정 값으로 할당을 해 놓은 거죠. 파라미터 6번하고 7번을요. 그리고 아까 요거까지는 안 보여드렸는데 아까 숫자 1이 있었을 때 밑에 쪽에 이 언더바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다 넣을 수 있는 값이 여기도 한 1600만까지인가 값을 넣어야 돼요. 근데 자릿수가 몇 개 안 됐잖아요. 자릿수가 몇 개 안 돼서 요 밑에 언더바가 돼 있으면 숫자가 이게 총 여기 4자리 들어가거든요. 그럼 4자리에서 하나, 둘, 셋, 넷, 4, 6, 7, 8자리. 그러니까 요게 위에가 가면은 전체 8글자 중에 윗자리, 전체 8글자 중에 아랫자리.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요즘 거는 크게 의미는 없어요. 그러니까 창이 작으니까 글씨를 많이 표현하기 위해서 반을 짜게서 윗자리 따로 아랫자리 따로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이제 서브 앰프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고요. 다시 들어가서 볼까요? 볼까요? 네. 다시 여기 서브 앰프에서 파라미터 A 파라미터 들어오시면 A는 완전 상관없는데 A 파라미터에 6번이나 7번 들어오시면 모드 버튼을 누르다 보면 A 같은 파라미터 A 쪽에 들어오잖아요. 모드 버튼을 계속 누르면 파라미터 A가 들어왔잖아요. 다 들어오셨나요? 다 들어오셨나요? 모드 버튼을 누르다 보면 파라미터 A에 오면 찾으셨나요? 찾으셨나요? 아니 그 모드 지금 뭐 나왔는데요?
알람 다음에 AL 다음에 A, 지금 파라미터 A예요. AL 다음에 나오는 게 우리 정도. 찾으셨나요? 못 찾으시는 분? 못 찾으신 분? 아까 그 뒤에서 빠져나오려니까. 이게 아니라 안 빠져나가시면 돼요. 아, 셋. 이러고 있어야 돼. 불렀는데도 안 빠져나가시면 돼요. 공식이잖아요. 또 아까 수동 조작에서 셋 버튼 2초 동안 누르면 빠져나와야 되는데 못 빠져나오셔서 그래요. 또 못 빠져나오신 분. 파라미터 A 못 찾으신 분. 다 찾으셨나요? 파라미터 A 찾았으면 A가 지금 파라미터 6번이 셋 버튼 누르시면 512로 돼 있잖아요. 여기 지금 옆에 언더바가 써있잖아. 512 앞에. 그죠? 요게 이제 전체 8자리 중에 아랫자리를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근데 그 상태에서 모드 버튼을 누르면은 어퍼의 저기 위쪽에 바가 하나 생겨요. 이거는 숫자 윗자리를 만든 생각을 저기 얘기를 하는 건데 거기는 0으로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00000512 이걸 말하는 거라고요. 00000512. 그러니까 숫자가 총 8자리를 쪼개서 표시를 한 거라고요. 이해되었습니까? 만약에 거기다가 내가 123만 4,567을 쓰고 싶으면, 네? 123만 4,567을 쓰고 싶으면은 100만이 넘네? 그러면은 이 어퍼에다가 0123을 찍고 이 어퍼 쪽에다가 셋 버튼으로 0123을 만들고 다운 쪽에다가 4567을 찍으면 되는 거라고요. 이해되셨나요? 지금은 우리가 512만 세팅을 해서 그럴 일이 없는데 만약에 123만 1, 2, 3, 4, 5, 6, 7을 세팅을 해야 되겠다. 어퍼 쪽에 0123을 세팅을 하고 다운 쪽에는 4, 5, 6, 7을 설정하면 되는 거라고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다시 업, 다운 버튼 누르면 파라미터 A로 나오고요. 업, 다운 버튼을 누르시면 파라미터 A로 나오고요. 거기서 모드 버튼을 또 돌리면 C 값이 나올 거예요. 거기서 셋 버튼 누르면 또 숫자가 딸깍딸깍 움직이는데 숫자가 딸깍딸깍 조금씩 움직이죠. 걔가 뭐냐면 지금 엔코더가 살짝살짝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상태에서 스크류를 손으로 돌려보면 그 숫자가 막 움직여요. 여기 스크류를 손으로 막 움직여보면 숫자가 막 움직여요. 그 개수 그게 이제 엔코더가 그만큼 많이 회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서브 온 스위치를 누르면은 그 일정한 값에서 왔다 갔다 바뀌어요. 근데 지금 이제 진동이라든지 자중, 중력에 의해서 끌어당기니까 그거를 다시 위로 올리는 힘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약간씩 떨리는 거예요, 이게. 물론 이제 옆에서 크게 진동을 세게 주면 숫자값도 많이 움직여요. 예, 여기까지 이해 안 되시거나 뭐가 지금 안 되시는 분. 파라미터 C잖아요. 여기가 보면 C값이 나왔잖아요. 파라미터 C. 숫자값이 떨리잖아요. 여기다 풀어야 돼.
서브 모드 걸려 있잖아요. 이거 깜깜 근데 왜 이거 심하게 이거 앵코가 움직이는 거라고요. 근데 팬으로 이렇게 앵코가 많이 움직이면 많이 움직여. 8,100까지 조금만 움직이면 숫자가 만까지 움직이잖아요. 만까지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움직이는 이유가 앵코더가 그렇게 많이 움직이니까 나는 조금 움직였지만 그만큼 펄스가 많이 갔다 왔다 거니까. 또 질문 또 이해 안 되시는 거? 저 이게 이승이에요. 응. 419 40304. 근데 저게 이게 512로 나눠가지고 8592. 8192가 정확해요. 8192가 이따가 위치 결정 모듈에서 쓸 건데 원래는 이게 그 전자기업을 1배로 하면 저기다가 419 304라고 하면 돼. 왜냐면 이제 위치 결정 모듈에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 서버 모터가 한 바퀴에 펄스가 몇 개 나오는지를 알아야 계산을 한단 말이지. 얼만큼 갈 건지를. 그러니까 펄스가 한 바퀴 돌았을 때 100펄스면은 얘가 얼만큼 움직인다는 걸 위치 결정 모듈에서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저 펄스 개수를 모르면 그걸 모르는 거야. 계산을 못 하는 거지 위치 결정 모듈에서. 그러니까 내가 임의를 다 계산하는 게 아니라 1mm 간다고 해서 1mm에 해당되는 펄스만큼 내가 신호를 줘야 될 거 아니야. 그걸 내가 임의로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위치 결정 모듈에서 그걸 계산을 한다고. 근데 위치 결정 모듈의 그런 파라미터 값을 이러한 시스템이라는 걸 알려줘야 되거든. 모터는 펄스가 몇 개가 나왔을 때 한 바퀴 돌았다. 이러한 정보를 위치 결정 모듈한테 알려줘야 되는데 근데 그러한 정보 중에 하나가 이 엔코더 펄스 값이야. 이 값을 다 넣어줬으면 좋겠는데 그 위치 결정 모듈에다가 이 400만 개라는 값을 다 넣어줬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듈은 저 값이 안 들어간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전자 서버 앰프에 전자 기어라는 걸 둬서 위치 결정 모듈에서 넣는 값하고 이 값하고 곱했을 때 일단 엔코더 값을 맞추면 위치 결정 모듈에서 계산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한 바퀴니까 저거랑 이거랑 곱하면 한 바퀴니까. 그래서 좀 이따가 위치 결정 모듈 들어가면 다시 설명을 줄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현장 가면 하네스 작업이라고 해가지고 이 커넥터에서 이 커넥터의 핀 하나당 이런 여기 지금 보이는 이런 핀 하나당 신호들이 다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이런 작업들을 원래는 해줘야 되는 거죠. 내부 구조인데 내부 구조 뭐 크게 의미 없고 아까도 이거 설명했던 거 QD75 모듈에서 실제 이러한 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단자대를 사용해서 연결을 하든 뭐 그렇게 연결을 하면 되는 것이고 실제 우리 거 같은 경우에는 상한하고 하한 리밋 스위치가 지금 이제 이쪽에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우리 거는 이제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점 도구 여기 지금 보시면은 근점 도구라고 있는 게 있는데 근점 도구 상한 하한 리밋 스위치 있잖아요. 여러분들 페이지 교대 페이지 155페이지 요게 이제 QD75 D2M 모델 여러분들 위치 결정 모듈이라고 하는 거고 요게 서브 앰프예요. 여러분들 서브 앰프고 여기 서버 모터가 이쪽에 있는 거고 이게 지금 하나로 다 그림 하나로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대 페이지 155페이지 찾으셨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시스템 중에서 요 리프트를 보면 센서가 3개가 달려 있어요. 요거 1개, 2개, 요 밑에 3개. 안 보인다. 요 밑에 3개 하여튼. 요거 1개, 2개, 요 밑에 3개. 찾으셨습니까? 빨간색 불 들어와 있는 거요. 찾으셨죠? 요게 하한 리밋 스위치고요. 요게 하한 리밋 스위치고 요게 근점 도구고요. 맨 밑에 연결되어 있는 게 상한 리밋 스위치입니다. 3개 다 찾으셨나요? 그게 지금 실제 배선이 이렇게 여기에 돼 있다고요. 그래서 상한 리미트라는 거는 아까 이게 지금 우리가 그 수동 조정을 했을 때 업을 눌렀을 때 이게 밑으로 내려갔잖아요. 그 업이기 때문에 밑에 있는 센서가 하한 리밋 스위치, 상한 리밋 스위치고 맨 위쪽에 있는 리밋 스위치가 우리가 다운 버튼 누르면 모터가 위로 올라갔지 리프트가 위로 올라갔잖아요. 아까 우리 서버 앰프에서 다운 누르면 리프트가 위로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위에 기계 쪽에 박지 말라고 있는 센서가 하한 리밋 스위치라고요. 상한 하한 리밋 스위치 신호가 들어오면 이제 그 명령을 주지 못하게끔 막으려고 하드웨어적으로 센서를 달아 놓은 거고
근점 도구라는 거는 원점을 잡기 위해서 이 리프트 축에서 원점을 어딘가는 잡아줘야 그 원점부터 1cm 갈 거냐 원점부터 2cm 갈 거냐를 명령을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점은 무조건 필수인 거죠. 그래서 그 원점용으로 달아놓은 게 근점 도구라고 해요. 근데 이러한 센서의 신호들이 위치 결정 모듈에 들어가 있다고요. 이렇게 다 배선이 돼 있다고요. 이해되셨죠?